저한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멋진 강연 지난번에 두 분 다 안효 총장님하고 홍정기 원장님 강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디지털 시대에 특히 이 헬스케어 그리고 또 웰니스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오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게 특히 데이터에 기반을 둬야 된다. 과학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피에트에서 만든 이 자체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그 빅데이터 이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 오늘도 지금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홍정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힘들면 저한테 상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는 늘 저에게 당신 이해할 수 있지? 당신은 상담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들어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이거 집에 가서도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뭔가 운동 코칭을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에게 한마디 했죠. 돈을 내라. 사실 저희는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특히 제가 예전에 PT를 받았던 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PT를 받으면서 아주 전문성 있으신 PT 분과 했는데 한 번은 저는 사실은 그 PT를 받으면서 3세트가 싫더라고요. 1세트, 2세트까지는 잘 따라갈 수 있는데 3세트를 하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바들바들 떠는 상태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실제 그런 그 파장이 생겼겠죠. 근데 저한테 이제 저 PT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특히 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철봉 같은 데다 매달려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게 붙잡고 L자를 만드는 거가 L자를 거의 만들어 보지 못하고 늘 각도가 큰데 PT 선생님 보시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팔로 잡고 L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 PT 선생님을 좀 떠날 때가 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또 따라가면서 그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다이어트 제가 이제 식이요법 이런 걸 하니까 처음에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먹은 거를 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아침, 점심, 저녁.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적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적었어요. 근데 이걸 딱 한번 점검 받는 날 갔더니 PT 선생님 말씀이 딱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PT 선생님들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도 살이 빠진다면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분을 떠나야 할 때가 더 빨리 다가왔다. 아마도 그 PT 선생님이 이번에 피에트가 만든 이 빅데이터 기반 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강하셨다면 저는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열정이나 진정성을 저는 존경합니다. 다만 그걸 하는 저희의 커스터머의 입장, 클라이언트 입장은 조금 다른 얘기죠. 그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휴먼 코치, 휴먼 웰니스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TV나 이런 거 안 보세요? 네. 로즈라고 하는 가상인간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진짜 사람 같잖아요. 실제로 요즘 어떤 이런 그래픽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되면 구별을 못합니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이 미묘한 부분까지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다. 걸 보는 것 자체가. 뭔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의 가상이나 증강현실이 같이 더해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어떤 AI 기반, AI가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88 올림픽 때니까 갑자기 호돌이 생각이 나는데요. 88년도에 지금 바우먼이라든지 글로벌 심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벌써 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AI가 휴먼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대신할 수 없을까? 이것이 인간의 필요성과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질문을 보는데요. 이때 이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대체할 수 없다.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복잡한 인지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지능 부분이 있지만 예외적인 어떤 상황,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게다가 특히 5번 보시면은 애매모호할 때는 이게 A인지 B인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지 비빔밥을 먹을 것인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A를 선택하고 나면 뭔가 이 B가 아쉽게 되고 그렇다고 또 B를 선택하면 A가 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0과 1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가 따라갈 수 있을까? 창의력, 직관력 어떻습니까? MBTI 직관 발달하신 분들 있죠? 왠지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으면 비가 오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각이었어요. 88년도 시점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입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팀들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정신과 상담을 하는 보스 챗봇 같은 거, 이 봇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실제로 상담하고 한 것들 자료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걸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이 물어볼 법한 그런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주고 거기에서 효과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영어로 됐으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나오는 거 맞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그거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이 환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병력이라든지 히스토리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2017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발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까지 했냐면 이분들은 놀랍게도 어떤 것이 윤리적인 반응인가 이런 것들도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보세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상당히 많이 따라간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면 88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따라왔어요. 아까 88년 시점에서 복잡한 인지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알파고 아시죠? 예, 바둑 9단을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사실 알파고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알파고 같은 경우 마스터는 20몇 개의 바둑 기보만 남겨주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바둑 기보의 내용을 아직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그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실제 이 만든 그 봇이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I cannot sleep for a few days. 잠을 좀 못 잔다. 불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봇이 물어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unable to sleep? 얼마나 그렇게 그동안 불면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물어볼 법한 거잖아요. 물어보니까 제 생각에 한 2주 정도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난주에 해야 될 어떤 과제 데드라인 기한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저는 제주도로 갈 거예요. 내일 사업차 뭔가 제주도로 가는데요. 그때 가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대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보시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뭔가 불면증이 지금 있으신 것 같다. 약간 레타르직하게. 그리고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제주도로 가셔서 뭔가 딜리셔스 푸드라든지 뭔가 좀 이런 것들 신선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죠? 실제 말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상담자를 코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봇이 대신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지금 챗 GPT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사라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 같은 경우 앞으로 10조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이걸 하니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넘어서서 충분히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과연 상담이나 코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내용 중에서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란 그렇게 어떤 정해진 대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웰리스 코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제가 저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마약 중독자 치료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 아시죠? 요즘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중독 이거의 청정 지역은 아니라는 게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집단 상담을 1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데 주로 보면은 중간에 저를 이제 열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에서는 치료자니까 슬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종의 스트리트 랭귀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쓰면서 저를 무시를 하는 그런 거를 해요. 사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저를 따돌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제크나이프로 손을 다듬고 있어요. 이 손톱 같은 거를. 그러면 자 이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오는 그 마약 중독자들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은 대마초 피워보셨어요? 대마초 해보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대마초에 대해서 제가 피워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잘 이해하시겠네요. 같이 피워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제가 피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AI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A라고 대답해도 또는 B라고 대답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특히 AI의 다른 휴먼 코치가 뭐가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맞다고? 당신이 대마초에 관한 그런 지식은 당신이 윗길이고 당신이 전문가라고. 당신이 많이 사용해봤고 실적으로 전문가 아니냐. 하지만 당신의 그 많은 대마초에 관한 지식으로도 당신이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았지 않느냐. 나는 대마초를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Please let me help you out.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 뭐가 중요합니까? non-defensive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톤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그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왔지만 저는 그들이 자기 어머니에서 얘기하는 거 하면서 우는 거를 보고 사람들은 비슷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 그거를 마치고 나서 다른 주에 가서도 연락을 합니다. 무엇이 make a difference 했을까? 지식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처럼 코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콘텐츠입니다. 이미 완벽한 콘텐츠를 피에트에서 만드셨어요. 아까 홍정희 원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만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도표도 있고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될까요? Just half of the story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파트에 휴먼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할 수 없는 능력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hospitality, 환대하는 부분이에요. 환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런 부분, 깊은 공감. 여러분 혹시 영어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는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행간을 읽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중부정이라는 거 있죠. 부정어하고 부정어가 만나게 되면 둘을 합치게 되면 긍정이 된다. 이중부정은 긍정이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긍정어하고 긍정어하고 만나면 당연히 긍정이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잘한다. 잘도 되게 좋은 거고요. 한다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붙여서 잘한다. 어떻습니까? 긍정입니까? 자, 이게 이런 부분이 이 read between the lines 이런 것들이 실제로 AI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 MBTI가 보통 16가지의 성격이라고 하고 여러분 MBTI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부부 상담을 가끔 하는데요.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났을까가 놀라운 우주의 신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럼 저에게 오면은 그 두 분에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같은 걸 해서 하고 MBTI를 알려드려요. 그럼 한 가지 도움은 돼요. 뭐가 있냐면 저 인간이 그동안에 나한테 엿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웃으시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거를 누가 이해됩니까? 휴먼 코치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하고 초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초심자는 어떤 정보를 더 추측한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것에 대 있어서 순서가 없어요. 그때 저장해요. 어떤 분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여러분 폴더를 그냥 거기다 저장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로운 걸 저장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는 어떤 거를 들어왔을 때 이것 자체가 어디에 저장돼야 되는지 그 체계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번에 피에트에서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줘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와 동료들이 만든 그 사람의 어떤 모티베이션 레벨에 따라서 사람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접근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그 웰니스 코치 이거를 하시게 된다면 그 4가지 유형별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이 환대하는 능력 안에 포함된 겁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이건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관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 코칭과 그 다음에 마음 관리하는 상담 이런 것들이 AI가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람은 이거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항구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접안해서 배를 댈 수 있는 곳은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요.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전문가예요. 그냥 똑같이 딱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의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고 상사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상사 입장에서는 매니징하기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에게 혹시 최근에 난 이 마블 영화 이거 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빛을 바꾸면서 당근이죠. 그렇다고 당근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부장님 이런 영화도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블 영화가 그 사람과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거예요. 자, 이거를 AI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MBTI도 16가지인데 이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거, 특히 저희가 그 사람의 동기 수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을 나눠놨다는 것을 혹시 나중에 접하시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이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걸 새롭게 연결하는 거, 이건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챗GPT는 10조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 피에트가 만든 어떤 이 시스템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인 노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휴먼 사이키를 이해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거로 yes but personality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체중 감량에 나는 성공하고 싶다.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걸 알고 있다. 나는 변하고 싶다. 하지만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주파 따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팬시하고 되게 신기하지만 한 몇 번 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저 소리가 8박자로 나오는 저 소리가 마치 종소리 같은데 뭔가 내가 지금 어디 절에 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 나는 맨날 해도 이 차동이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일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싶다. 그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 휴먼 사이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명제는 이겁니다. yes but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yes면 yes고 but면 but여야 되지. yes but가 공존한다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쉽다면 아이들 학습시키는 거 쉽겠죠. 왜 코치가 필요합니까? 특히 이렇게 yes와 but가 공존해 있는 이런 양가 감정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프로체스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게 4가지 단계로 갑니다.
특히 만약에 다이어트로 살을 빼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맨 처음에 프리컨템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 숙고 단계, 아직까지 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필요성 자체를 별로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 단계가 되면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전문적인 어떤 도움이라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여기에 이 딜레마가 빠진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yes, 난 하고 싶다, but 하는 건 귀찮다. 이 yes, but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가게 되면 계속 도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뭐 보통 하면은 작심삼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전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요. 하지만 그 다이어리를 끝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왜? 이것 때문에 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큰 파고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테크놀로지 비욘드입니다. 비욘드 테크놀로지.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잘 보고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포머티브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제 마약 중독 치료 받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이 허들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That's the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피에트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피에트 저희가 이제 제가 다른 동료들과 만들어 놓은 그 심리 코칭 부분에서는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를 하려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되고 요 단계. 두 번째는 변화할 자신감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꺼이 내가 뭔가를 변화해보겠다는 어떤 인식 같은 게 생기면 willingness가 생깁니다. 실제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willingness에 걸려 있어요. 실제로 아직 변화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거기에 따른 confidence인 자신감이 없을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필요성은 알지만 자신감을 못 느끼는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이 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효과적이지 않아요. Where is your client?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양가 감정인데 많은 그 사람들은 특히 상담이나 코칭을 배우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양가적으로 A인지 B인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빨리 그걸 없애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내가 도움을 줘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양가 감정이 없다면 변화가 있을까요? 양가 감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A를 택하면 되죠, 항상. 근데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거. 고민한다는 건 뭡니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없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양가 감정의 단계에서 내가 함께 버텨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존재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오신 중에 미혼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제가 여쭤봅니다. 세상에 결혼하는데 결혼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A하고 B하고. 근데 A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100% 갖고 있고 B가 0% 갖고 있어요. 누굴 택하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아까 박수로 물어보신 홍정기 원장님 계시던데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 어떤 분들이 B를 택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A를 택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70% 갖고 있고 B가 30% 갖고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A를 택할 사람이 더 많겠죠? 만약에 A가 51%, B가 49%예요. 누굴 택하겠습니까? That's a real life question. 우리가 되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50일 때 49가 계속 반복되면 그래요. 자, 그때는 누굴 택해야 될까요? 일단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는 삶 자체에서 51%를 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 그것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으로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초점은 선택이 있지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그 반대쪽 항상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A를 선택해서 51%가 100%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시간이 24분이나 됐네요. 네,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전장입니다. 자, 휴먼 코치가 있어야 될 이유. 첫 번째, yes but 이 양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라고 그에게 말을 해줘라. 두 번째, 이런 교착 상태가 되는 건 사람마다 단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 윌링니스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컨피던스에 문제에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한 가지 더 있어요. 레드니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윌링니스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윌링니스가 있지만 컨피던스가 있는가 없는가. 둘 다 있지만 레드니스. 바로 지금 내가 액션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다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라. 그 단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앞에서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 공감하라. 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이 공감이란 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를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하세요? 조금 자신이 없어져요. 상당히 들이대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말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해하세요? 숨이 딱 턱이 차는 느낌입니다. 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는 없어요. 몸이 다르잖아요. 지금 스쿼트를 해서 스쿼트가 각이 돌 내려가고 돌 굽혀지는 것들을 할 때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살아온 히스토리가 있고 그동안의 실패 경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완전히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도전 과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내가 이해하는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살을 빼고 싶어 하는지, 이 목표치를 이렇게 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구현하고 싶은지 그 비전 자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고유하고 독특한 목표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잘 해오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 마지막 얘기는 이 슬라이드만 하고 가겠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이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이다.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건데, 여러분이 AI가 대체에 불과한 그런 멋진 휴먼 코치가 되는 거, 저는 이 피에트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